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한국사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해 보기로 하죠. 자, 한번 힘차게 달려봅시다. 자,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교재 14쪽 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PPT 자료도 역시 여러분들 옆에 놓아두시면서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갑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고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여러분들 당군 안검이 건국을 했죠. 여러분들 청동기 문화를 통해서 만들어졌다는 건 이미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이 여러분들 딱 두 가지죠. 지배와 피지배, 빈배격자, 지배자와 부자들은 자기들의 기득권을 인정해서 강력한 조직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래서 청동기 문화를 통해서 만들어진 국가가 고조선이고, 그 다음에 철기 문화를 통해서 만들어진 국가가 부여국의옥조동의 삼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동기 문화를 통해서 만들어진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을 이야기해 보겠다는 겁니다. 누가 세웠다고요? 당군 왕검이 세웠다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BC 2333년입니다. 올해가 여러분들 2020년이니까 4353년, 한마디로 반만년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 반만년의 역사를 가진 이 우리의 역사, 사실상 여러분들 우리 당군 안검으로부터 시작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죠. 자, 이런 고조선의 세력 보면 어땠을까? 고조선의 세력 보면은 요령지방을 중심으로 한강 이북 지역까지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고조선의 세력범입니다. 자, 여러분들 요령입니다. 요령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특히 어느 이북까지라는 거예요. 한강 이북까지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딱 보면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들 이 꿈의 도시인 강서구는 옛날에 고조선 땅이다 아니다? 아니다. 여러분들 저 위에 강북, 일산, 여러분들 저 북한산은 고조선의 세력 범위에 포함되지만 우리는 포함이 되는 게 아니야. 포함이 되는 게 아니야. 응? 자, 이런 고조선의 세력 범위를 알려주는 세 가지 유적과 인물이 있죠. 하나는 탁자식 고인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미송리식 토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비파형, 동공, 요 세 가지 유적과 인물이 겹쳐서 출토되는 지역이 고조선의 세력 범위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고조선의 세력 범위는 아주 여러분들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반드시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와 같은 고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또 관련된 이야기가 바로 건국신화죠. 자, 어느 민족이든지 자기네 민족의 건국과 관련된 신화는 다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삼국유사 조영기 동국동감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건국신화를 통해서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이 뭐냐면 그 신화 속에 나타나는 사회상과 사상의 모습을 확인해 두셔야 돼요. 자, 우리 건국신화를 한번 분석해 보기로 하죠. 자, 옛날에 환인의 아들 환흥이 천부인 세계를 갖고 이 태백산 신단서라는 곳으로 내려왔대요. 근데 혼자 내려오는 게 아니야. 풍배우사 운사를 거느리고 한마디로 환흥의 쫄따구를 데리고 왔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바로 곡물, 목숨, 질병, 선악 등 인간세계 360가지를 주관하였고, 이로써 인간세계를 널리 교화시키려고 왔대요. 이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널리 인간세계를 교화하려고 했다. 이롭게 하려고 했다. 여기서 인간세계라고 하는 건 우리 단순한 인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삼라만상의 모든 것들을 의미하는 뜻입니다. 따라서 널리 인간세계를 이롭게 한다. 그래서 홍익인간이라는 건국 이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때 곰과 호랑이가 같은 동굴에 살면서 환흥신에게 사람이 되기를 빌었다. 그 중에 곰은 37일 동안 금기를 지켜서 여자의 몸을 얻었으니 호랑이는 금기를 지키지 않아 얻을 수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참 제가 봐도 좀 불공정했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곰이야 쓱한 집 마늘 스몰 먹고 너 참아 그러면 그냥 안 먹고 여자가 될 수도 있고, 또는 그냥 아유 싫어 그러고 그냥 자빠져 잠을 쭉 자버리면 어떻게 돼? 그냥 여자 되는 거야. 근데 호랑이 보고 야 너 이거 먹고 참어 그러면 걔가 참어요? 어떻게 참어? 응? 굶어 죽어버리지. 차라리 걔한테는 토끼 3마리를 주고 요거
참아봐 이랬어야죠. 근데 여러분들 곰은 여자가 됐지만 호랑이는 여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안 되길 잘했죠. 만약에 호랑이가 여자 돼갖고 혼혈됐어. 응? 우리 민족의 할머니가 혼혈요. 그럼 성깔 우리 민족 더러웠을 거예요. 그나마 그래도 웅녀니까 이게 온순한 맛이 있는 거예요. 자, 이해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환웅이라고 하는 사람이 결국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보세요. 여자가 됐던 웅녀는 또 이야기를 했겠죠. 아이를 낳고 싶다. 결혼하고 싶다. 결국 어쩔 수 없이 환웅이 책임질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태어난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단군 왕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제 몇 가지의 사회적인 모습과 사상의 모습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자, 뭐부터 이야기를 해볼까요? 사회상의 모습을 먼저 할까요? 아니면 사상을 이야기할까요? 자, 좋아요. 그러면 사회상의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환흥이 왔습니다. 풍배구사 운사, 바람신, 비신, 구름신, 뭐 하는데 필요한 거? 농사 짓는데 필요한 거 아니야? 이 사회가 바로 농경사회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호랑이와 그 다음에 곰, 토템사상? 아마도 목축사회였을 가능성이 있거나 아니면 수렵이주사회였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농경을 하는 환웅부족과 그리고 목축을 하는 웅녀부족이 결합이 된 거, 연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그래? 부족 연합 국가적 성격을 띠는 게 아닐까. 그리고 단군 왕검이라고 하는 이 호칭을 보면 단군은 제사장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 왕검은 군장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 사람과 정치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는 추정할 수 있는 거야. 재정일치 사회구나. 자, 그뿐만 아니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또 하나 이렇게 추론해 보면 환인의 아들 환흥, 환흥의 아들이 단군왕검. 그러면 결국 우리 민족의 할아버지인 단군왕검의 아버지는 환흥, 환흥의 아버지는 환인. 그러면 하늘의 신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우리 민족은 하늘의 후손이구나. 천손사상이 나타나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은 당연히 인간의 아들이 아니라 신의 아들이야. 따라서 다른 민족과 구별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바로 선민의식을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진짜 시험에서 장종 나오는 게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우리가 건국신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모든 것을 생각할 때는 아름다운 이야기, 모두가 다 평등할 것 같은. 근데 여러분들 이 건국신화의 모습 속에는 평등사회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계급사회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계급사회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한마디로 환흥에 쫄다고 그리고 3천여 명의 무리를 이끌고 결국 여러분들 계급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점만 꼭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고조선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발전해 가고 있었는가라는 것도 좀 확인해 보기로 하죠. 우리 이제 고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단군 왕검이 세운 단군 조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BC 194년에 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들 중국 지역으로부터 이렇게 들어와서 고조선의 준왕을 쫓아내고 왕위를 차지하고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지배했던 조선을 우리는 위만조선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자, 같은 조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단군왕검의 후손들이 지배했던 시기를 단군조선, 그 다음에 위만의 후손들이 지배했던 시기를 위만조선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야기를 하면 단군조선과 위만조선을 합친 말을 되는 거고, 우리가 고조선이 멸망했을 때는 위만조선이 멸망한 겁니다. 그러면 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어디에서 튀어나왔을까?
이만은 BC 194년 중국의 진안 교체기 시기에 여러분들 이 혼란의 그런 상황이 맞이하자, 자 여러분들 이만은 들어옵니다. 중국 지역, 오늘날 중국 지역으로부터 결국 우리나라 쪽으로 들어와요. 근데 이 사람이 중국의 한족이 아닌 우리나라 사람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는 꽤 많이 있습니다. 또 중국 문헌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위만이 여러분들 동쪽으로 올 때, 쉽게 말하면 위만이 고조선으로 들어올 때 바로 헤어스타일이 상투 패션이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고조선의 준왕이 발달된 철기를 갖고 온 위만을 갖고, 야 위만아 네가 이 국경선을 지켜다오, 한마디로 중국 애들 쳐들어오는 거 막아다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솔직히 중국인이었다면 중국인 보고 중국인 막아달라고 하겠어요? 어떻게 믿고 막 방위선을 최전방 지역을 맡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조선이니까 가능이 되죠. 자, 그리고 어쨌든 왕위를 갖다가 찬탈하고 결국 위만조선이 됐습니다. 그러면 중국이 한족이라고 그랬으면 아마 이 사람이 여러분들 왕이었으면 이 지배 세력이 교체가 되는데 교체된 게 없어요. 그리고 나라 이름도 계속해서 그냥 고조선이야. 우리 후대 사람들이 단군조선, 위만조선을 나눌 뿐이지 사실은 그냥 고조선이에요. 이런 역사적 사실을 통틀어서 보면 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운 조선은 특히 우리 민족에 의해서 이루어진 조선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위만조선이 이제 어떻게 발전해 갔을까? 위만조선이 발전해 가는 건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올 때 중국 지역으로부터 이렇게 오다 보니까 우리 지역보다는 발달된 철기가 있었어. 그 철기를 갖고 와. 철기 문화를 갖고 와서 무기도 만들고 농기구도 만들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보다 못한 그런 하나의 저 만주 지역이라든가 그 다음에 한강 이남 지역을 이렇게 위만이 영토 확장을 시도했겠죠. 그리고 중국이 진나라에서 한나라로 바뀌고 지금 이 우리나라는 한반도 남쪽은 진나라였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여러분들 지도를 이렇게 보죠. 여기서 보면 여기 있었던 진나라와 여기 이제 위만조선이야. 위만조선이랑 그 다음에 중국에 여러분들 한나라가 있어. 그러면 이렇게 중간에서 왔다리 갔다리 물건을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무슨 무역을 해서 중개무역에서 돈을 많이 벌어요. 그리고 영토를 이렇게 팽창을 하니까 사실은 한나라 입장에서는 이 동북지역에 너무 강력한 정치 세력이 대두되는 것을 두고 보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한나라 무제가 쳐들어오는 겁니다. 한나라 무제가 쳐들어와요. 그리고 고조선의 세력 범위에 이렇게 군현을 설치하는 겁니다. 우리는 4개의 군과 현이다. 그래서 한사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낭랑, 진본, 임든, 현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위만조선이 이제 결국 멸망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고조선의 이런 하나의 이 세력들이 남쪽으로 이전을 하겠죠. 그래서 결국 사만이라고 하는 나라 발전의 하나의 근간, 뼈대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됐죠. 그럼 이제 고조선의 사회는 또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 고조선의 사회는 여러분들 팔조법의 내용만 알아도 금방 다 이런 사회였구나라는 걸 추정할 수 있어요. 고조선은 여러분들 팔조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중국의 반고라는 사람이 쓴 한서 지리지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죽이래요. 살인자는 즉시 죽인다. 죽은 사람의 생명을 얼마나 존중했으면 아이고 너도 가 이런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남에게 상처를 입혀서 상해를 입혔어. 그럴 때는 곡식으로 배상했대요. 한마디로 이 상해를 입혔다? 일 못하잖아. 근데 그 곡식으로 배상했다는 얘기는 이 사회가 지금 농경의 비중이 엄청나게 높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내가 여러분들 이렇게 혹시 뭐 그런 일, 친구가 친구 탁 때려서 이렇게 다치게 했어. 그러면 미안해. 내가 쌀 2마리 갖다 줄게. 이렇게 말하겠어요? 뭐 갖다 준다 그래야 돼? 돈 갖다 준다 그러지. 쌀 2마리 갖다 준다 그러면 인상 확 쓸 거 아니야. 응? 왜 그래? 오늘날은 여러분들 자본주의 사회고
돈을 사랑하는 사회니까 그런 거고. 옛날에는 여러분들 이렇게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쌀 갖다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도둑질 한자, 도둑질을 했다? 그럼 네 거 내 거 구별했던 사회라는 거고, 노비가 있대. 이거 계급 사회였구나.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 한국사 인증시험 같은 문제는 이것만 갖고도 우리가 이 고조선의 사회를 추론할 수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응? 이 노라고 하는 건 누구를 바로 남자의 종을 말하는 거고, 자, 비라고 하는 건 여자의 종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비라고 하는 말은 남자의 종과 여자의 종의 합성어야. 근데 누가 먼저 나왔어요? 남자의 종이 먼저 나왔죠. 남성 중심적 사회구나. 그 다음에 돈도 사용했구나. 그 다음에 여자들은 여러분들 뭐를 잘 지켰대요? 정조를 잘 지켰대요. 그리고 이렇게 음란하고 편벽된 짓을 하지 않았대요. 이거 웃기는 얘기죠. 남자들은 정조 안 지키고, 여자들 보고 니네 정조 잘 지켜? 너네 정조 지켜야 돼? 누구 중심적 사회를 보여주는 거예요? 남성 중심적 사회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우리 고조선의 사회가 충분히 청동기 시대의 사회적인 모습, 경제적인 모습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이런 모습이구나. 그러면 여러분들 부여, 고구려, 옥조, 동해, 사마는 아까 무슨 문화를 배경으로 해서 만들어졌다 그랬어요? 철기 문화를 통해서 만들어졌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제 중학교 때 막 외웠습니다. 죽으라고 외웠어요. 부여, 고구려, 옥조, 동해, 사만 그러면서 막 주구장창 외우고 그랬는데 지금 외우지 말고, 아니 뭐 외우더라도 조금 그들의 경제 생활을 이해하면 어떤 사회 모습과 그 다음에 풍속이 대충 그려져요. 자, 여러분들 부여라고 하는 건 송화강 상류 지역이고, 여러분들 이 만주의 드넓은 그런 하나에 이 벌판이 생각이 날 겁니다. 그리고 솔직히 지금도 춥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면 이렇게 보면 이 지역은 이 초지가 발달하는데, 물론 여러분들 이렇게 약간의 억센풀들이 자라는 지역입니다. 자, 우리가 흔히 알기로 몽골 초원도 그려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오른쪽에 자, 오늘날 저 중국의 이렇게 북만주를 생각해 보면 돼요. 그러니까 초지가 발달했으니까 당연히 목축의 비중이 높겠죠. 얼마나 목축의 비중이 높았으면 이 부족장의 이름들도 어떤 동물을 뜻합니다. 마가, 구가, 저가, 우가. 말새끼, 개새끼, 돼지새끼, 소새끼. 자, 이해되죠? 자, 이 부여의 유민인 여러분도 고주몽이 고구려를 세웁니다. 당연히 부여의 모습과 비슷한 점이 꽤 있을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지역은 산이 되게 높은 산이 많습니다. 그런 산들이 이어지는 산맥, 장백산맥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산이 많다는 얘기는 논농사보다는 밭농사의 위주가 될 수밖에 없어요. 농업 생산력이 낮죠. 그 농업 생산이 낮다는 얘기는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든다는 얘기고, 먹고 살기 위해서 옥조라든가 동해 쪽을 이렇게 약탈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탈경제라고 그래요. 그러면 고구려에 대우받는 사람들은 누굴까? 고구려에서 대우받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다름 아닌 사람들이죠. 한마디로 쌈자라고. 약탈자래 오는 놈이 대우받는 거예요. 응? 충분히 이해되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도 옥조하고 동해는 고구려한테 약탈당하니까 정치적으로 발전이 힘들어졌겠죠. 응? 그래서 부족장이 지배하는 겁니다. 자, 우리 한강 이남 지역은 여러분들 이렇게 만변한 진화는 자, 수전농업, 벼농사가 상당히 발달하게 되고, 특히 저수지 축조 같은 경우가 활발하죠. 그리고 변안이라고 하는 지역은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뭐가 되게 유명해요? 철이 되게 유명하죠. 그럼 이 시대에 철이라는 게 얼마나 귀한 금속이겠습니까? 여러분도 오늘날 여러분들 귀한 금속으로 금을 이야기하면 금은 바로 여러분들 시장에 내다 팔면 바로 현금화될 수 있는 것처럼 이런 당시의 철은 진짜 중요한 금속이다 보니까
화폐로서의 가치도 인정받게 될 수밖에 없었겠죠. 자, 이와 같은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조금 저 나라별로 한번 더 심화된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죠. 갑니다. 자, 여러분들 부여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만주성왕 뉴욕 지역이었고 오부족 연맹체입니다. 오부족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왕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비롯해서 5개 부족이 이렇게 땅덩어리를 지배하는데 왕이 지배하는 지역이 이렇게 있다면 왕이 지배하는 지역이야. 그러면 나머지 지역들은 뭐냐? 나머지 지역들은 누가 다스렸느냐? 바로 마가 또는 구가 또는 저가가 다스리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서 다스렸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마가라면 말새끼, 우가라고 하면 소새끼, 저가라면 돼지새끼, 구가라고 하면 개새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아직은 지방은 누가 다스렸다. 이 마가, 우가, 저가, 구가 결국 다스렸고 이들이 다스리는 지역을 우리는 무슨 도라고 불렀다. 이게 사출도라고 불렀고 특히 천재지변이 발생해. 천재지변이 발생은 왕이 책임을 져야 돼. 왕권이 아직은 강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물론 뭐 농경도 그 다음에 목축도 이렇게 발전을 합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 목축의 비중이 훨씬 높았을 거고 특산물로는 말, 주홍, 모피가 있을 거고 뭐 충분히 이해하잖아요. 말, 뭐 당연히 목축 중심에서 하니까 말이라는 게 유명할 거고 모피라는 거야. 당연히 북만주 지역에 야생동물도 많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소도 있으면 가죽 만들었을 거고 모피가 발달하는 거야.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풍속으로는 여러분들 순장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순장과 피순장자.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내가 죽었다. 내가 부리던 애를 그냥 같이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여러분들 이 철저한 계급사회입니까. 그 다음에 한 가지 훔쳤어. 그럼 12가지 배상을 해야 되는 일책시비법이 있고 형이 죽었어. 그럼 형수를 누가 데리고 살아? 바로 여러분들 동생이 데리고 사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목축 중심의 사이에서는 흔히 나타나는 결혼 풍습입니다. 왜냐하면 목축 사이에서는 남자의 노동력 없이 여자 혼자 산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여자가 여러분들 재혼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재혼을 하는데 그냥 속 끌고 말 끌고 다 들고 새로운 새남편한테 시집가봐. 그럼 부족 전체의 경제가 아주 파탄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형사치수 같은 독특한 결혼 풍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영국, 그 다음에 소 발톱으로 점을 치는 우제 전복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다? 부여.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역시 부여의 유민이 세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동가강 유역에 졸본에서 건국이 됐고 역시 똑같이 오부족 연맹체예요. 그리고 부족장의 이름을 우리 가라고 하는데 큰 부족장들은 바로 여러분들 사자조의 선인이라고 하는 관리를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조세 징수관에 해당되는 사자조의 선인이라는 관리를 뒀다는 이야기는 특정 지역, 일정한 부분을 스스로 자치를 했다는 거죠. 우리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 지방자치제를 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여러분들 지방자치단체 장에게는 무슨 권이 주어져 있어요? 조세 징수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조의 선인이라는 관리가 조세를 징수하는 역할을 했다. 아, 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일정한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옥조와 동해를 약탈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독특한 결혼 풍습이 나타나요. 서옥제라는 결혼 풍습인데 뭐 충분히 이렇게 이해하면 될 거예요. 왜냐면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자꾸 나이가 들어. 아이고, 옛날에 개마곰 팍팍 넘고 한경산맥 뛰어넘어서 옥조 가서 훔쳐오고 동해 가서 훔쳐왔는데 아이고, 허리 아파. 무릎 쑤셔. 못 가. 그럼 배고파. 굶어 죽을 지경. 근데 우리 집에는 예쁜 딸이 있어. 딸 갖고 꼬실 거 아니야. 아이고, 너 힘세게 생겼, 너 약탈 잘하게 생겼네. 아이고, 우리 딸 하고 결혼할 생각 없냐? 그 대신
좀 네가 좀 훔쳐와라. 나도 좀 배고프니까. 응? 결국 대신 결혼을 전제하는 조건으로 어떻게 되게 훔쳐오게 하는 거죠. 약탈해 오는 거죠. 근데 당연히 또 장인어른 입장에서는 또 집도 하나 지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사이 서자를 써서 가오곡자를 써서 쉽게 말하면 사이가 사는 집이다. 그래서 서옥제예요. 그 대신 이게 오늘날의 대릴사회자는 좀 다른 이유는 뭐냐면 이제 당연히 여러분도 결혼했으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또 아이를 가지면 이때는 여자가 시댁, 쉽게 말하면 남자네 집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사이가 되돌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100% 대릴사회자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고구려의 도톡판 풍습 서옥제. 그 다음에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제천행사 동맹이 있고, 그 다음에 소발톱으로 치는 우제전복, 그리고 순장이라는 결혼 풍습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여와 고구려는 유사한 점이 되게 많아요. 왜? 고구려의 유민이, 부여의 유민이 고구려를 세웠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러분도 옥조하고 동해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왕이 없어요. 군장이 지배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들 이렇게 고구려한테 약탈당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데 옥조는 여러분들 위치상 함흥평야 지역이고, 동해는 오늘날로 따지면 강원도 북부 지역 금강산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옥조 같은 경우는 농경이 발달하고 개방적인 그래도 지리 조건을 갖춘 데 비해서 동해는 폐쇄성이 엄청 강합니다. 물론 두 나라의 공통점은 바닷가다 보니까 당연히 해산물이 풍부하죠. 특히 함흥평야 지역이었던 옥조는 농경이 발달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독특한 결혼 풍습이 나타나요. 고구려하고는 정반대입니다. 여러분들 일찍이 어렸을 때 여자가 시집을 와요. 시댁으로 옵니다. 민며느리지. 그러면 일찍이 여자가 시댁으로 갔다. 또 시댁에서 이런 고마움의 표시로 일정한 돈을 지불했을, 그래서 일종의 매매혼의 결혼 풍습인 민며느리제가 나타나는 거고, 그 다음에 가족 공동묘, 우리가 흔히 골장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임시 가묘를 설치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 이렇게 뼈만 추스려서 큰 곽에 함께 매장하는 가족 공동묘가 있었던 나라가 옥조. 자, 동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당공, 가암, 반어피 같은 특산물도 있었는데 반해서 특히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폐쇄성이 엄청나게 강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족사회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풍습이 그대로 아직도 남아있었어요. 요 조기온과 체카입니다. 특히 체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A 부족과 B 부족이 생활 영역이 딱딱 주어져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A 부족원이 B 지역에 가서 어떤 경제 활동을 했다. 그런데 몰래 한 게 아니라 들켰어. 이렇게 들켰을 때는 배상을 해야 돼. 소나 말로 또는 노비로 배상을 해야 돼. 그러니까 각 세력들 간에 자급자족할 수 있는 공간을 인정한 제도가 체카예요. 체카. 만약에 특정 지역에 잉여생산물이 많이 나오는 어떤 작물이 있거나, 그 다음에 기후가 좋았거나, 또 그만큼 농경이 발달하게 되면 이런 게 그렇게 아주 심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공간을 인정했다는 사실은 아직도 좀 약간의 전통적인 어떤 시족사회의 요소, 잉여생산물이 많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기원과 체카는 시족사회로부터 내려오는 풍습이더라. 그리고 10월에 무천이라는 제천행사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여러 나라 중에 마지막에 해당되는 사만입니다. 자, 이 사만이라고 하는 나라는 여러분들 마한 변환지나 오늘날 여러분들 잘 안다시피 전라도 지역의 마한, 그 다음에 전라도와 경상도 일부가 포함돼서 오늘날 김해 지역의 변환, 그리고 바로 오른쪽에 경주 지역의 진안, 그래서 마한, 변환, 진안을 사만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런 사만은 여러분들 고조선의 유이민과 한강인항의 토착 세력들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군장이라고 하는 사람들, 자, 군장이라는 사람이 신지견지 읍차불해라고 해서 저수지를 비롯한 행정적 지배자가 되는 거고,
천군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신성한 지역 소도를 주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하기에는 사만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제사를 지내는 사람과 정치하는 사람이 따로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명 재정 분리 사회다. 우리 고조선을 생각해 보세요. 고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단군한검 제사를 지내는 사람과 정치하는 사람이 같았어. 자, 아무래도 여러분들 이 재정 분리가 훨씬 더 정치적인 모습이 발전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쪽에 사만이라고 하는 나라 농경이 발달하게 되고, 그리고 역시 농경을 위해서 저수지 축조가 되는데, 여러분들 저쪽에 제천에, 그 다음에 밀양에, 그래서 의림지, 벽골제 같은 저수지들이 축조가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 사만 중에 변안이라고 하는 곳에 뭐가 되게 유명해요. 철. 그래서 이 철을 갖다가 낭낭에도 수출하고 외에도 수출합니다. 그래서 낭낭에다 철 수출하고 그냥 빈손으로 오겠어요. 낭낭 물건 사다가 다시 여러분들 또 갖고 와서 여러분들 변안 지역, 사만 지역에 널리 이렇게 유통시키고 나머지 일부는 또 어디에 수출했겠어요? 외에 수출했겠죠. 따라서 위치상으로 보면 사만은 또 역시 중개무역을 했을 것이다. 그리고 풍속으로는 여러분들 이 협동자치 조직인 두레가 있었고, 그 다음에 5월에 스린날과 10월에 상달제, 즉 계절제라고 하는 제철 행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만은 여러분들 우리가 다른 건 다 몰라도 좋지만 재정분리, 그 다음에 철이라고 하는 게 아주 귀한 금속으로서 화폐를 대신했을 뿐만 아니라 낭낭과 외에 수출하는 물품이었다는 거 확인해 두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강의는 여러분들 다른 거 없어요. 고조선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청동기 문화를 배경으로 해서 만들어진 나라, 그리고 철기를 통해서 발전했던 나라가 바로 고조선, 그리고 철기 문화를 배경으로 해서 만들어진 나라가 뭐다? 부여 고구려 옥조동의 사만, 여러 나라이다. 특히 여러 나라는 아직은 왕보다는 부족장이 중심이 되는 사회였더라라는 걸 알면 끝나는 겁니다. 자, 다음 시간은 여러분들 우리가 막 서로가 영토를 갖다가 더 늘려가고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한 강력한 중앙집권적 영역국가인 삼국에 대해서 이제 시작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 고구려, 백제, 신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기대되죠? 뭔가 좀 재밌을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어쨌든 고생 많으셨다는 이야기를 대신하면서 강의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자, 대단히 감사합니다.